정말 올해를 다사다난했다고 송인철 사장님께서 그때도 얘기하셨잖아요. 컨벤션 때. 그런 해를 우리가 혼란스러운 2020년을 이제 추억 속으로 보내고 오늘 저의 강의는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는 그런 좀 기대되는 동기부여되는 그런 강의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진도 이렇게 서민아 선생님이 이쁘게 해주셨어요. 저의 스폰서 사장님들 좀 소개하겠습니다. 일대 스폰서는 서민아 조민식 사장님이신데요. 올해 저를 온라인 시스템에 연결하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기를 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나 정영철 사장님이 그룹 리더 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쓰던 화장품을 정말 모두 싹 다 버려버리게 대본을 너무 잘해 주셔서 항상 감사함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모 장은옥 사장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만 보면 엄지척, 동급 최강이라고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때는 그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동급 최강. 근데 지금은 최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따뜻한 두 분 감사드리고요. 정현모 김문주 사장님은 너무 그때 은퇴해서 가실 때 김문주 사장님도 그러셨잖아요. 다시 올 거라고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그 얘기를 저는 지금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은 스폰서 사장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진을 제가 좀 개편을 해봤어요. 사장님들 지루하실까 봐. 지난번 강의 때 사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도 좀 빠르고 빨리 좀 가야 돼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가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갈 건데 앞뒤 세 줄은 좀 짧고 가운데 세 줄이 좀 깁니다. 그렇게 아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겠고 1시간 안에 마치는 걸로 제가 달려보겠습니다. 마이스토리는 항상 강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의 강의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제품 얘기 몇 가지 해드릴 건데요. 저는 누스킨을 서민아 사장님 친구 소개로 구인아 사장님한테 대문을 받았어요. 대문을 받고 그 전에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 자영업을 할 때 97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입점했을 시기인 것 같아요. 손님이 리스토 수분크림과 리프트팩을 저한테 선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걸 쓰다가 이상해서 버렸죠. 그리고 구인아 사장님한테 이제 대문을 받았는데 제가 타고난 피부가 어떤 피부였냐 그러면 너무 짠하게 태어난 피부였어요. 아버지 닮은 저희 큰오빠하고 저만 유독 노화 인자를 많이 갖고 유전적으로 심지어 저희 오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해서 병원에서 저희 언니가 이렇게 간호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시아버지냐고 간호사님들이 너무 슬프지 않으세요? 그럴 정도로 노화인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살았던 환경이 굉장히 노화가 올 수밖에 없는 농어촌에서 일만 하다가 제가 이미 노화가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보다 연한데 훨씬 연상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만 생기면 굉장히 화장품 값에 제가 쓰던 화장품 중에 제일 가격이 착했던 게 낮았던 게 설땡땡이었어요. 설땡땡 크림 하나가 23만 원짜리 제가 썼거든요. 그 다 위에 상위권만 썼다는 거예요. 뭐 면서점이나 백화점, 수입 화장품 그걸 쓰면 저는 피부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젊어질 줄 알고 굉장히 많은 돈을 제가 누스킨 쓰기 전까지 한번 계산을 대충 해봤는데요. 거액이에요. 여기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을 썼지만 저의 탄력이나 주름은커녕 그 수분 그 건조함 하나도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도.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아무거나 쓰자 하고 그 뭐죠? 홈쇼핑에서 이제 써야지 그러고 있었을 때 구인아 사장님이 찾아옵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선물같이. 제가 대문을 받고 어 다 버리고 썼잖아요. 180도 친구들을 쓰고 그 뒤에 갈바닉을 쓰고 그 뒤에 팩 제품 계속 한 달 안에 다 체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열심히 썼던 건 아니고요. 그때는 너무 제품이 좋았어요. 그 호전 반응이 제일 힘들었던 게 찢어질 것 같은 그 건조함. 그만큼 제가 수분이 없었다는 걸 데모를 통해서 알았고 그때 구인아 사장님께서 그때는 8대 특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얘기를 해 주셨고 저는 그게 이해가 됐고 알아들었고 그리고 이제 쓰면은 이제 그렇게 쓰면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남편이 건설 회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고향하고 연락을 안 하고 살았고 15년 만에 고향에를 갔는데 15년이 지나면 많이 노화가 늙어서 가야 되잖아요. 저희 형님이 첫눈에 그랬대요. 돈이 부도 나서 돈 없다더니 뭘로 저렇게 보톡스를 맞고 왔지? 그러면서 저희 형님이 저한테 126만 원어치를 구매를 해요. 형님은 미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도대체 저 피부를 저렇게 만드는 화장품이 너무 궁금했고 동서가 하니까 한번 팔아주자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한 친구가 15년 만에 제 얼굴을 보고 니 쓴 화장품 한번 보내봐라 그래서 택배로 내려보내고 제가 전화로 대문을 했습니다. 소파에 누워라. 그리고 전화로 대문을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화면이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튼 그리고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피드백이 재밌어요. 저한테 그 전화가 와서 "세상에 무슨 이런 좋은 화장품이 있냐."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지 말고 본인한테만 팔아라고 했던 누스킨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세 달 있다가 뽀져나와요 그 친구가. 혼자만 쓸라 그랬는데 친언니가 알아봤대요. 친언니가 "너 얼굴에 주름 뭘로 폈냐?" 그래서 친언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보다 더 좋은 화장품 없냐고. 그리고 저는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전해 줬는데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고 있고 그저께 우연히 전화가 왔는데 본인은 60대 중반인데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고. 여기 뉴스펜 3랑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장님들한테 제품 얘기를 좀 해 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 이 티그린이 나오는데요. 티그린 사진 너무 이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들은 서민아 사장님, 서인선 사장님 나랑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서울에 지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고요. 7남매, 6남매 동창들 친구들 다 지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모임 하나가 딱 있었는데 이 티그린 사건을 일으킨 그 모임인데 서민아 사장님 고등학교 1학년 친구 엄마들 모임이 딱 하나 있어서 2-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거기를 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180도를 딱 한 세트씩을 쓰고 나갔던 기간 같아요. 근데 그중에 딱 한 명이 가기만 가면 계속 내 얼굴을 알아보고 "눈꼬리가 올라간 것 같다. 모공이 뭐 탄력이 촉촉해."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제가 누스킨 180도 썼다 소리를 못하는 그런 위축되어 있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래서 말을 못하고 계속 웃고 있었는데 못한 이유는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이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그 쪼글쪼글한 마음이었어요. 구인하 사장님은 압니다 제 상태를. 그리고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모임 중에 단 엄마 한 명이 그날따라 산부인과 본인이 20년 동안 다녔던 산부인과에서 이 티그린 3통을 사 갖고 온 사건입니다 이게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도 티그린인 줄 몰랐죠. 그리고 인제 저한테 다행히 저한테 하소연을 한 거예요. 약국에서 약을 팔아야지 의사가 자기한테 바가지를 씌웠다고 20 얼마나치 약을 사다가 집에다가 던져 놓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지 말지 왜 샀냐."고 "약이 뭐냐."고 그랬더니 약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통이 파랗고 T자가 따라간다 그래요. 저는 머리카락 하나만큼의 기대감도 없이 티그린 그랬어요 제가 그냥. 그때 당시에 내가 티그린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둘이서 그냥 너무 놀라니까 아까 그 눈꼬리 그분 있잖아요. 눈꼬리 그분이 합류가 된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거냐. 누스킨에서 나온 거다." 하면서 두 사람이 그중에 두 사람이 180도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대를 얼마나 좋아했냐 그러면 그 180도 쓴 사람들 쓴 분들은 제가 다 초대를 했어요. 이 두 분 초대했고요. 이 티그린 이분도 초대했고요. 저희 형님도 초대했고 저희 친구, 친구의 언니 다 서울까지 초대를 했고 지방에서 서울까지 16명을 제가 그때는 BOM3 같은 거는 낭연 LOI 스쿨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다 초대를 하고 혼자 내려가서 24명을 혼자 초대를 하고 정현무 사장님을 모시고 내려가고 그렇게 막 초대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초대 얘기가 여기의 핵심은 초대 얘기가 아니고요. 그 초기 사장님들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 확신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간접적인 스토리를 들으면 확신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제품 얘기를 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인제 누스킨으로 제가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할 거고. 근데 이 나의 삶 나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는 좀 짧습니다. 제가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죄를 보다시피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단점도 많고 채우고 싶은 것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장점 2개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 장점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누스킨 사업에 굉장히 좀 비중이 큰 그런 장점이었어요. 혹시 3 초만 드려볼게요. 누가 한지님 사장님이 보이시네요. 한번 알아맞혀 보실래요? 그 장점 2가지가 2가지를 내가 품고 '이 단점을 다 덮어 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함과 책임감이었습니다. 그거는 스폰서님들도 저한테 인정을 해 주셨고 저희 가족들도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걸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명이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사명, 비전, 꿈, 목표 그런 얘기들을 우리 사업 초기 때는 굉장히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막 작성을 해서 적어내라고 했었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게 너무 저 단어가 부담스러워서 도대체 내가 무슨 사명 막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을 이룬 것도 아니고 무슨 사명을 내가 적어내지 하면서 대충 적어서 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사명 이루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별게 아닙니다. 내한테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살아내면 그게 사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스킨 사업가이기 때문에 매일 매 순간 나는 왜 누스킨 사업을 하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강의할 때마다 2가지를 아주 강조한 게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걸 내가 왜 이리 강조를 하냐 그러면 제가 누스킨 사업을 통해서 이걸 선물로 받아 보니까 너무 이것이 행복하고 좋아서 사장님들한테 할 때마다 강조하는 1가지 2가지 중에 1가지가 뭐냐 그러면 내 가족들 있잖아요.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이런 분들한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내면 사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감동을 어쩌다가 한 번 말고 매일 자주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게 태어나서 그걸 채워가는 게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스폰서 사장님들께 그 비밀을 저는 스폰서 사장님들이 너무 행복하게 보이고 밖에서나 안에서나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다행히 누스킨에서 내가 계속 훈련을 하면은 그게 될 거라는 저는 그걸 믿음을 누스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고 '그래 헌신하자. 돕자. 나는 없어져 버리자. 가루가 돼 버리자.' 막 그런 혼자서 다짐을 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요. 그리고 퐁당 빠져버리면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일 제가 행복합니다. 제일 제가 행복하고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서 나눠보지도 못했고 3 층에서 정현모 사장님께서 누스킨 사업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소리 들을 때 제일 거슬렸어요. 저는 돈을 벌러 왔는데 왜 행복 얘기를 하시지? 그때 저 수준이 그랬는데요. 저는 강의를 할 때마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강도가 좀 더 세지고 횟수도 많아지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옛날에는 젊어서 부러웠거든요, 젊음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젊어도 나이 먹은 마인드가 있고 나이를 먹어도 젊은 마인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들이 부럽다면 사장님들이 누스킨 사업을 하면은 저같이 이렇게 꽉 차고 스폰서 사장님들 같이 그렇게 행복이 찰 건데 그 기간을 누릴 기간들이 사장님들은 길잖아요, 젊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알아버려서 마음이 항상 급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저는 매일 5시에 일어납니다. 5시 20분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서 그냥 할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2021년은 누스킨보다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누스킨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코로나19로 넘어갑니다. 올해 정말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입에 오르내렸던 코로나19. 어 작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우한에서 들어왔대요. 그리고 올해 1월 20일 날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 코로나라는 뜻은 어
왕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19번째, 근데 지금 계속 또 20번째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들어와 버리면서 우리가 대책 없이 2025년을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지도 뭐 사회적 거리, 비대면, 팬데믹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 코로나와 함께 저의 삶에 나의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에 엄청난 대혼란이 저는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멘붕이라고 해요. 이럴 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철저하게 아날로그 사업자고 기계도 싫어하고 사무실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넘어가고, 근데 저한테는 3치가 있어요. 3개 치가 뭐냐면 몸치, 길치, 기계치. 근데 몸치는 별로 쓸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 길치도 콜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터득을 했고, 기계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인정합니다. 기계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온라인으로 뭐 하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어떡하지 하고 이러고 있을 때 김내진아 사장님이 그때 그 우리 랠리에 와가지고 본인도 그 바뀐 온라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짜증나서 삐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리고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버티고 있었는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도 이게 안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혼자서 그랬어요. 제가 정말 혼자서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게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차피 누스킨 사업 호락호락 했으면 이렇게 가치가 컸겠어? 막 그러면서 그래 배워보자. 그러면서 배우기로 결단이라고 여기에 나오거든요. 결단을 하는데 이 결단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이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 그 초반 사이에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내가 믿는 종교나 누스킨 사업에서나 내 개인적인 그런 삶에서나 조금 비전이 좀 커졌어요. 커져서 안 해봤던 걸, 하기 싫었던 걸 좀 해보자 하고 제가 목록을 적어놨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제가 다, 그래서 저는 전화위복이 됐고 위기 속의 기회를 저는 맞이한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그래서 그게 뭐였냐 그러면 사장님들은 지금 이미 다 하고 계시고 다 하셨을 거예요. 이거예요. 부끄럽지만 1:1 BOM을 저는 안 하고 어떻게 은퇴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론 이제 팀 트레이닝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셨지만 이걸 제가 해냈고요. 코로나 시기 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다고 글이 적어놓고 매일 미루고 있었어요. 째려보면서. 그런 걸 다 이번에 해냈고요. 후원과 복지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기가 죽습니다. 아까 그 14명, 16명, 24명 제가 후원을 못 해가지고 다 어디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항상 숙제였는데 이번에 매뉴얼 공부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해서 스폰서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올해 제일 성과는 후원 복지를 좀 뚫어내는 것이라고 해서 조금 한 70~80% 이걸 뚫어냈고요. 운전면허 얘기는 처음으로 이 강의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36년 전 면허증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운전을 했고 전라도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려고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사라져버리고 말소가 돼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몇 명 초대하고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막 비해까지 갔다 떨어지고 막 그러는 동안에 적성검사 통지서를 못 받아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그러면 나 안 해. 이제 평생 안 할 거야. 그랬는데 다시 면허증을 취득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내가 비전이 커지면서 비전하고 운전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밀어놨던 걸 해보자. 그리고 저는 이제 곧 운전을 하는데 여기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이 우리 조민식 사장님입니다. 제가 겁을 내니까 계속 할 수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운동인데요.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젊었을 때는 운동만 했습니다. 수영도 좋아했고 그때는 수영하고 등산이 최고였습니다. 지금같이 이런 거 없었고요. 그리고 2025년을 제가 25년을
운동을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기 때 올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운동을 하고 있고 내 몸에 운동하는 습관이 장착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한테 제일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나옵니다. 난생 처음 이 노트북이 제 거예요. 저는 기계를 싫어해서 항상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해야 될 상황이고 해서 처음으로 PPT를 제 노트북에 담아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 기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의 개인적인 이제 성장이고 사장님 이걸 쭉 얘기한 이유는 사장님들이 이제 하루 남은 올해를 내년을 맞이하면서 혹시나 미뤄놨던 거 하고 싶은 거 있었으면 한번 결단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저의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인맥 확대는 사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말씀드렸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다닐 수도 없고 전화로 대문을 할 수도 없고 부스트를 전화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콜드를 시작했고요. 집 주위 근처를 다 콜드를 했고 집 주변 위아래층 놀이터 다니면서 콜드를 했고요. 콜드를 해서 이제 일단 집을 이렇게 대문룸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을 좀 찾았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좀 넣었거든요. 이분은 그 내과 간호실장님이시고요. 상담실장이고 이분을 초대를 소개를 했어요. 이분은 피부과 지금 상담실장 현 그리고 이분은 바로 2층에 생활속 콜드 501호 쌍둥이 엄마인데 이분은 비즈니스 가이드까지 다 끝내고 매뉴얼까지 끝냈는데 조금 마인드가 좀 올리기 위해서 지금 웨비나 강의만 듣게 하고 있고요. 이분도 컨벤션을 지금 들었고 그 다음에 사진이 하나 지금 숨었는데 이분은 이 501호 이분이 소개한 분입니다. 이분은 강남 유명한 피부과 실장 전직 실장님인데 이분은 부스트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런 것들 다시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다 보니까 이게 그 표피에 상처를 안 내고 울스라층까지 내려간다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데모니 없이 바로 그 예약을 해주라고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은 좀 만난 지 이마트에서 콜드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지금 관리대문 사진이거든요. 피부가 점점점이 많아서 이걸 그걸 하고 있을 그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부스트를 받았는데 너무 제가 잠깐만 자꾸 목이 메여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항상 그래. 우리 장상재 사장님 같은 분 못 만났다고. 너무 만족을 해서 부스트로 지금 비즈니스 미팅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 아시는 그 약사님인데 이분은 너무 귀차니즘이 대한민국 최고예요. 그 디바이스만 쓰고 있는데 갈바닉도 귀찮다고 안 쓰고 룸미스파도 안 쓰는데 부스트는 최고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부스트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스트는 진짜 짱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최근에 콜드로 만난 분이세요. 미용실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옛날에 누스킨 사업을 좀 접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부스트를 보여줬더니 너무 놀래가지고 서치하는 사진입니다. 본인은 누스킨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그냥 예약해 주세요.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 이분들이 지금 다 대상자들인데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온라인 시기라서 그냥 함부로 제가 시스템에다가 지금 합류를 안 시키고 있는 중이고 할머니 사진이 한 장 나오는데 여기는 조금 제가 길게 아마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스킨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례, 이런 가슴 따뜻한 사례는 처음이라서 이 할머니는 제가 3년 전에 생활 속에서 만난 분이고 2년 만에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질문을 했고 선크림 하나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자기 둘째 아들이 광고 쪽에 일을 하는데 그 광고 모델이 할머니가 필요한데 장모님이 하시라 하면서 모델을 했다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면서 300만 원을 사례금을 받았니 저를 맛있는 걸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거가 귀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인맥학대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 할머니를 대문을 생각을 제가 못했거든요. 근데
모델, 광고 그 얘기에 이 할머니를 대모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냥 그 자녀들을 소개만 받고 싶었지 할머니를 대모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 집에 오실래요? 그래서 30분을 대모를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을 대모를 했어요. 너무 대모를 즐기셨고 제품을 좋아하셔서 그 자리에서 나한테 발라주고 해줬던 갈바니까지 다 달라. 사고 싶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보내시고 딸을 저를 소개를 해주면 딸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관리대문 받으러 온 날 돈을 아예 현금을 찾아가지고 들고 와서 본인의 사생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왜 이걸 사려고 하냐면 하면서 본인이 2살, 3살, 4살 3남매를 놓고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애기들 그 나이 때. 그리고 지금까지 76세까지 혼자 살았는데 얼굴에 자기는 만 원도 화장품을 사본 적도 없고 마사지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걸 다오. 그래서 제가 유통을 했습니다. 너무 위로를 해주셨고 멋있다고 칭찬해주고 이제 유통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사진입니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아드님이 이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하는데 집에 가서 본인이 얼굴을 보니까 너무 이쁘더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한복을 입고 나올 거니까 나 영정사진을 좀 찍어주라. 아들한테 해서 이게 찍은 영정사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한테 보내주라 그랬고 저한테 사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와서 너무 고맙다. 그 사진이 무슨 사진인 줄 아냐?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이 할머니가 갈바닉을 살려는 이유는 진짜 갈바닉이 대단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고개가 평생 이쪽으로 안 됐대요. 그래서 그 모델 사진 찍을 때도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갈바닉으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감동이고 리프트팩을 매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서민아 사장님 보고 70세만 됐으면 내가 초대하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 소개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사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이게 따님을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어요. 큰 딸부터 소개를 받았는데 큰 따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는 저한테 표현을 많이 못했어요. 정말 그 가족 카톡방에서 난리가 났대요. 누가 우리 엄마를 저렇게 예쁘게 젊게 해주고 어떤 화장품이냐고 난리가 났대요. 근데 딸이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딸도 이미 화장품이 들어갔고 이 책을 오시면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책이 그 양재 온누리교회 다녔 두 분이세요. 그 딸하고 저기 사이가 그 중직자 그 직을 받고 있는데 중직자들한테만 2권 주는 책이래요. 선물이. 근데 그 한 권을 누구를 주고 하고 있다가 장모님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을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아본 책 선물 중에 최고 저한테 필요한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구구절절 저의 사례를 하는 이유는 2021년은 정말 이 스토리를 만든 그런 추억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대문도 잘 잡히고 결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TR라이트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또 저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잊을 수 없는 이런 사례라서 사장님들한테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다 대상자예요. 이 큰따님도 그렇고 어떻게 남길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1년을 보내면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사무실이 없어지고 6층이 팔려나가고 BOM을 소파에서 듣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정말 청바지 면바지만 입어도 정현모 사장님이 입장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철 우리 이래도 될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고 1년 내내 제가 생각했던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이럴 때 정현모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정현모 사장님이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 생각을 놓치지를 않았고요. 결국에는 매뉴얼대로였고 복제 모델대로였습니다. 리크루팅 5요소 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사장님이 남겨주고 간 이 네트워크의 본질 이거 잊으면 안 되겠다. 그걸 계속 저는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니까 쉬우니까 들어봐 소리를 저는 안 했습니다. 오프라인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거는 덤이야. 그리고 더 준비를 많이 시켰고 팩 챌린지도 이게 한 번 1회에 끝났는데 지금 저는 2회, 3회까지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니아를 더 이렇게 쉽게 들어왔다 쉽게 나갈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에너지를 많이 썼고, 만남을 할 때도 굉장히 그분들을 배려를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제가. 그리고 대모를 할 때도 저는 항상 마스크를 2장을 꼈어요. 2겹을. 안에는 빨아 쓰는 걸 하나 끼고 위에는 KF94를 끼고 이분들 보고 이제 이 거리는 항상 배려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그 위험한 이런 코로나 시기를 뚫고 저를 만나주고 대문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제가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를 조금 덜 아쉽지 않게 보냈나 싶기도 하고요. 2021년도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백신이 나와서 바로 이게 소멸이 될지 아니면은 더 어떤 상황이 될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단단히 해야 된다는 거를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콜드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오늘은 콜드 강의가 아닌데 제가 콜드를 한 페이지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 파트너가 듣고 있는데요. 콜드 시장이 저는 강의할 때마다 너무 좋아지고 있어. 너무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정말 지금은 그런 시기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는 못하고 파트너들이 콜드하는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있는데 그 파트너가 그래요. 사장님 저는 어떻게 콜드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대상자들이 줄을 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준비만 하고 콜드 하신 사장님들은 나가면 하루에 6명, 12명도 만날 수 있는 콜드 시장인데, 이제 제가 왜 이게 페이지를 넣냐 그러면, 그래서 위너풀에서 지금 콜드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콜드 강의를 하신 분들도 많고 강사들. 그때 우리 김현님 사장님도 했고 김찬 사장님도 콜드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사들도 많고 콜드를 하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초기 사장님들 큐 같아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우리 남혜경 사장님을 통해서도 큐가 들어왔고, 그래서 콜드 강의를 한번 할까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제가 간단하게 디테일하게는 못 풀고 제가 하는 콜드에 대한 그 툴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콜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사람을 찾아서 대모를 하고 그 리더감을 찾고 초대를 하고, 그거는 2번째입니다. 그거는 그 다음이고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2번째고, 콜드는 통으로 제가 한번 정리된 내용이 내가 본 누스킨의 가치와 그 다음에 위너풀의 사명과 문화와 누스킨 사업가의 나를 보여주고 전하는 일이에요. 크게 얘기하자면 행복의 6요소를 품고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적합도가 맞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나하고 맞고 위너풀하고 맞고 누스킨하고 어느 정도는 맞는 사람을 찾아서 이걸 진솔하게 전하고 나누는 일이 콜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장님들이 조금 이렇게 소홀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콜드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만들 때 사장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거꾸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만드는 데도 단계가 있다. 단계는 빨간 노란색으로 썼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계, 관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단계는 어떤 단계가 있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쭉 쿠폰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날 몇 번 갔을 때는 못 알아보는데 몇 번을 가다 보면 오셨어요? 그게 우리를 아는 그 사이가 돼야 돼요. 그 단계. 아, 저 사람이 누스킨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단계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분하고 친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향력을 주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하고 친하게 하고 이 사람하고 이거 하는 게 되게 어색해하고 힘들어하고 귀찮으니까 그 단계를 무시해버리고 바로 만나자마자 영향력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영향력이 뭐냐 그러면 약산성 테스트, 부스트 대문, 룸스파 대문, 3분 보상, 나의 마이스토리, 그런 것들이 내가 다 줄 수 있는 이분들한테 선물이고 영향력인데, 그걸 준비도 안 되고 받을 사람도 아닌데 가서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면 부스트도 나가고 개중에
또 TR한테도 나갑니다. 나간데 문제는 관계가 안 만들어지고 단계를 안 거치면 하다가 쓰다가 무슨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취소가 되고 환불이 되고 내하고 사이가 이렇게 이상이 돼버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거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홀드는 사장님들이 홀드를 하다가 거절을 받으면 목소리가 그때부터 좀 다릅니다. 근데 바꿔야 됩니다. 홀드는 거절을 받는 일이에요. 거절을 안 받고 만약에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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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저희들이 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코피 터져서 쓰러집니다. 못해요. 그래서 거절은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패스. 그거 우리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오늘 좀 바꿔봤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제가 다루기라고 썼잖아요. 거절을 우리가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사람들은 거절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물론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이유는 뉴스킨이 싫거나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패스하라니까 해버리고 내가 이분이 마음에 드는데 이분이 나를 거절을 해. 그러면 이분은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내 눈에 합격된 사람은. 근데 이분이 몰라서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거절하는 이유는 정보가 이분이 알고 있는가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가 달라서 그래요.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분의 거절에 대한 그 부담감을 줄여주는 실력을 내가 갖추면 되고요. 호기심을 높여주는 실력을 갖추면은 이분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절에 대한 생각을 사장님들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다 거절을 끝내버리지 않나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제품부터 전할 건가 사업부터 전할 건가. 이거는 초기 사장님들이 아마 이런 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들의 큐예요. 이거는. 왜냐 그러면 단계를 다 거쳤으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우리가 뭔지 압니다. 무엇인지. 그래서 답이 없어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계란 계란이 닭 되잖아요. 근데 무엇부터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거예요. 뭘 우리가 그분들을 알아서 무엇부터 주겠냐고 이렇게 큐가 들어오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답을 하나 드리자면 그들이 원하는 걸 준다. 이게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제품이 들어갔다가 사업이 되는 거고 사업이 그래서 어떤 강사는 제품부터 얘기하라 어떤 강사는 저는 제품부터 얘기하라고 하고 누구는 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에요.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 큐가 나오는데요. 사업을 전해야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잠깐만요. 공격적으로 사업을 전할 때와 놀러 다니라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큐가 여러 명에서 들어왔대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미 그 답사가 다 되고 이분의 정보가 저한테 다 입수가 된 상태에서는 바로 그리고 이분은 화장품보다 얼굴 예뻐지는 것보다 욕구가 있고 돈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공격적으로 사업을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제품이 들어가면 되고 제품부터 들어가신 분들한테 쭉 쿠폰 주고 다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업이 되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고 이것도 똑같다는 거 사장님 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떻게 친해지냐 대화가 어려워요. 데모니 캔슬이 잘 돼요. 이런 큐들 뿐이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하나하나 풀 수는 없고요. 제가 사장님들한테 중요한 걸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사람들은 설득당하고 있다고 본인이 느껴질 때 제일 기분이 나쁘대요. 근데 우리는 아마 웜에서도 마찬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나만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고 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많이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난투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거는 즉답입니다. 즉답을 거의 즉답을 해요. 녹음을 들어보면 즉답을 해버리면은요 까칠해지고 대화가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끊겨버리고 풍성하지도 않고 다음에 내가 가서 다음번에 재방할 때 뭐를 해야지 하고 그냥 그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응에 반응을 하지 말고 반응에 대응을 하라고 항상 우리 조민식 사장님이 강조한 겁니다. 그 대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기초 실력 7가지, 열정, 뭐 아까 그 뭐 누스킨의 사명 그런 걸 다 가지고 이분들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8강은 안 끼지만 딱 이루고 갑이 돼 가지고 이분들의 나온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패스를 하든지 이쪽으로 보낼 건지 이쪽으로 이걸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페이스대로 이분들을 끌고 오면 되는 건데 거의 즉답을 해버리니까 무슨 결과가 오래 있다가 납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져주세요. 지면은요 되게 행복해요. 집에서도 지고 부부관계에서도 지고 다 져버리면 그게 이기게 된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여기서 저주라는 거는 그분들한테 그 주도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칭찬해 주고 다독거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오랜만에 이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오랜만에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질문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우리는 막 줄 게 많잖아요. 근데 질문이 왔어. 총동원을 해 가지고 정말 세련되게 답을 주면서 입을 확 막아 버리고 싶을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노입니다.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누스키는 쓰게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의 책임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데리고 가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5가지를 좀 꼭 머릿속에다가 넣고 바로바로 해도 결과 나지만 이 전체적인 콜드의 맥락은 이걸 안에다가 품고 해야지 콜드가 재밌어요. 일단 행복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빨리 되고 싶잖아요. 저거는 오래 걸려서 된 거예요 사장님들. 저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내가 살아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즉답하고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이제 양을 늘려야 돼요. 양을 늘리는데 어 양을 늘리는데 양을 늘리는 과정 안에서 녹음을 시켜봐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이제 양을 늘려야 한다. 그 위에 뭐가 있냐 그러면 지혜를 발휘를 해야 돼. 지혜, 센스, 유두리, 촉, 오감, 육감 이게 발휘가 돼야 되는데 더 어렵죠. 이게 되면은 정말 10시까지 콜드를 해도 행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옛날에 어떤 파트너가 혹시 이런 거 알려주는 학원이 없냐고 했던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만들어질 때 그 행복함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래서 양을 많이 늘리면서 녹음을 해보면 아까 그런 것들이 그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복제를 할 수 있는 콜신이 됩니다. 제가 녹음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녹음으로 이걸 다 알게 됐고 터득을 했고요. 지금 저보다 콜드를 잘하는 파트너도 녹음으로 제가 훈련을 시켰고요. 또 지금 4대 파트너 정말 즉시하고 자세와 태도가 좋습니다. 여튼 이분을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분도 녹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의 30초짜리 녹음을 제가 들려드릴 거니까 같이 지금 듣고 있어서 제가 잘랐어요. 그래서 하지는 못하고요. 앞에 조금만 제가 사장님들한테 여기에서 제가 드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똑깍 발자국 소리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 제가 그냥 끌게요. 여기서 이제 띵동 하고 들어가면서 녹음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서부터 어디까지 발자국 소리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사장님 아니 띵동 하고 들어가면서 녹음을 시키지 왜 이렇게 발자국 소리 이렇게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떨려 가지고 이번에 이제 생활 속 콜드를 하다가 어느 순간 지금 아주 신규 콜드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떨려서 녹음을 켜면은 이 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힘으로 들어가려고 저기서 또 똑깍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똑깍 소리를 들려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꽃집이에요 여기가. 근데
생활 속 콜드를 하면서 꽃을 살라 그래서 제가 꽃을 산다 그래서 그 영수증을 주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멘트를 해 봐라.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반응이 좋아 갖고 놀래 가지고 나와 버린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 나오니까 첫 콜드에서 놀랐어요. 그리고 인제 그래서 너무 많이 웃었는데요. 두 번째 가는 거를 "내가 한번 녹음을 시켜 보세요." 해 가지고 녹음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피드백을 해준 게 뭐였냐 그러면 이 친구를 보고 "여기서 혹시 이 음악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음악을 터치를 해 줬냐?" 당연히 못 했겠죠. 근데 나는 듣지도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 사장님 "거기서 음악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해 가지고 음악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저는 홀드하는 저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누스킨 제대로 딱 뿌려 놓고 누스킨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언제 해서 매출하냐? 그 양을 많이 늘려 놓으면 여기서 결과가 나고 데몬이 잡히고 계속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 친구가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전 이걸 보냈는데 "사장님 근데 이상해요. 처음에는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이분 이상하다고 너무 세고 반응이 어찌 시큰둥하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서민아 선생님 집에 왔길래 이거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분 너무 성향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초기 사장님들은 그걸 분류를 할 줄 모릅니다. 이분들이 어떤 반응인지. 그래서 녹음을 해서 중요한 건 스폰 손님들한테도 보내 드려 보고 본인도 자꾸 듣다 보면 '아 내가 여기서 공감을 못하고 칭찬도 못하고 니즈 파악도 못하고 나만 말을 많이 했네.' 그게 바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다음번에 줄여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홀드 하시려면 정말 꼭 녹음해 보시라고 한 분도 다른 파트너들은 다른 팀에서는 아직 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녹음입니다. 그리고 콜드 강의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할 거고요. 인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네요. 비전인데요. 저는 아까 이제 비전이 좀 커졌다 그랬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전체 내 삶에서 남은 삶에서 어디를 가나 어느 장소에 가나 어떤 상황이 되나 거기서 진짜 빛나는 동급 최강이 되고 싶어요. 그중에서. 뭐 잘난 체 최강이 아니고 모든 데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게 저의 비전이고 저는 인제 누스키는 은퇴를 할 해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했는데 제가 떠나갔을 때 정말 그 선배 사업자 이해숙 사장님 아름다운 사장님으로 사장님들 기억 속에 남고 싶은 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다 살잖아요. 삶을 누구나 다 살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잖아요. 이사를 갈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말고 내가 나를 봤을 때 제일 내 마음에 든 모습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게 저의 비전이고요. 브레이크 론의 회장님하고요. 빌 게이츠라는 분하고 스티브 잡스 그런 분들이 저랑 동갑이래요. 저랑 동갑인데 저는 단연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여기 있거든요. 듣고 있거든요. 근데 왜 행복하냐? 누스킨 사업가니까. 누스킨 사업을 해서 저는 제가 제일 행복하다고 장담을 하고요.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살면서 식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간혹 내가 만약에 시대를 잘 타고 났으면 나는 국회에 가서 있어야 돼. 맨날 그랬거든요. 그래 갖고 저 나쁜 비리 저지른 국회의원들 잡아야 돼.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일요일 날 김장을 하면서 제 가족들이 인제 조민식 사장님도 막 발라주고 다 했어요. 김장을 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만약에 누스킨 사업을 안 하고 만약에 국회에 가서 있었더라면 이렇게 행복할까? 이런 비전이 나한테 생겼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두근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저는 김장하는데도 비전이 커졌습니다. 김장을 매일 해마다 하면서 '아이고 허리야 나 인제 올해만 해. 나 안 해. 나 인제 예약해서 주문해서 먹을 거야.' 항상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요 제가 김장 도구를 더 장만을 했어요. 더 많이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나눠 주자. 그리고 통도 많이 하고 양도 많이 하고 그런 비전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 삶에서 좀 비전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막 좀 삐지고 막 그런 생각들 말고 저는 그랬거든요. 자주 그렇게 삐졌어요. 그런 것들 다 2020년도에 날려보내 버리고 어 2021년도에는 비전을 키우고 사명을 키우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누스킨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들한테 너무 응원을 보내고 싶고 너무 어 자랑스럽습니다. 사장님들이 똑똑해서 이 누스킨 사업을 선택을 했고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잖아요. 다들 똑똑해서 저 포함.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녹록치 않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끝점은 다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조금 부대끼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거 다 오늘 날려보내버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두 분 있습니다. 우리 송인철 사장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220볼트 그거를 한 거예요. 그 컨벤션을 준비하는 그 미디어 팀들, 그 뭐죠? 운영위 사장님들 2,000명을 초대를 하고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뭔가라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저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송인철 사장님이 눈을 내 눈이잖아요. 저를 딱 해가지고 저는 선물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사장님들도 새해에는 어느 곳에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것도 제가 안 해본 걸 해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5060 사장님들 올해 더 많은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루빨리 이게 다 소멸돼서 우리가 대면으로 또 만나고 끌어안는 그런 날을 상상해 보면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